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절이 왔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날인데 좀 당황스럽죠? 우리는 보통 세금을 다 내죠. 세금을 신고해 본 적도 없고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우리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세금에 대해 신경도 쓸 필요 없이 알아서 쭉쭉 가져가고 연말정산 때 더 낼 때도 있고 좀 돌려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걸 5월달에 신고한다고들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또 나는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난 사실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돈을 못 벌었어, 나도 내야 돼? 난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작년에 폐업했어, 나도 내야 돼? 나는 회사를 다니는데 잠깐 다른 일을 좀 했던 것 뿐인데 나도 내야 돼? 이렇게 좀 애매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종합소득세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어떤 개념인 건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세금이라는 거 먼저 생각해보면 세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만 쉬어도 거의 돈을 떼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고 파는데 부가가치세라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집을 사고 팔 때도, 주식을 사고 팔 때도, 월급을 받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다 세금을 냅니다. 세금 좀 재밌는 거 옛날의 역사를 한번 찾아가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나쁜 놈들은 우리나라의 유흥주점에 들어갈 때도 세금을 내게 했고, 기생들한테도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머리를 자르게 하고 수염을 못 기르게 조선시대 마지막에 했었잖아요. 그때처럼 이제 표도르 황제 때도 수염을 너무 기르니까 서구화를 하려고 수염을 자르라고 했었는데 안 자르니까 이때 수염세라는 걸 도입하죠. 그래서 수염을 기르면 기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걸 도입했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서는 공중 화장실들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오줌세라는 걸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들이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서 새로운 곳에서 계속 세금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발전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일들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세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똑똑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국세청 같은 데 모여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세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 내신 분들 꽤 있잖아요. 왜 내셨을까요? 그냥 혼자서 잠깐 부업하는데,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뭔가 조금 더 용돈 벌이 하려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 내신 분들 꽤 있잖아요. 왜 내셨습니까? 유튜브가 내라고 해서 냈겠죠. 네. 사실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자 번호를 등록하고 개인 사업자를 내는 이유는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입니다. 한 대 맞은 것 같나요? 세금 안 내고 싶은데? 사실은 잘 내기 위해서인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절세를 잘해서 적절한 정확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예요. 즉 세금은 내가 번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이익을 가지고 거기에 특정한 퍼센테이지만 우리가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000만 원의 매출이 났다고 해도 실제 이런 물건을 만드는 데 들은 원가도 있을 수 있고요. 마케팅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간 필요 경비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다 제하고 한 100만 원만 남았다. 그럼 100만 원에 대한 일정 비율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에 대한 지출 증빙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 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그걸 잘하지 않으면 그냥 개인의 경우에는 이게 자동차를 사서 내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던 건지, 아니면 사업에 필요해서 자동차 운행을 한 건지, 저녁을 먹을 때 중요한 사업상의 이유로 저녁을 먹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은 건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 사업자를 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종합소득세는 그럼 누가 내느냐? 몇 가지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 번호가 있는 분들, 개인 사업자가 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프리랜서 분들 3.3%의 세금을 내고 계신 분들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좀 있죠. 부동산, 연금, 금융소득, 1,200만 원,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도 소득을 내시는 분들은 그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개인 사업자분들이랑 그리고 프리랜서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자,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돈을 벌지 못했다, 혹은 폐업을 작년에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애매하죠? 그런 분들도 당연히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난 원래 직업이 있고 거기서 다 연말정산을 했어, 이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런 분들도
부업을 통해서 특정 수익을 좀 가져가셨다면은 그거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고 실제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은 다음 해에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고요.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연말 정산을 좀 실수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아버지 나이를 잘못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업이나 뭐 이제 근로소득 하시는 분들 중에는 회사를 이직하실 때 이전 회사의 원천 징수 영수증을 꼭 받아오셔야 되는데 못 받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가 실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돌아가서 달라고 하기도 뭐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꼭 이럴 때 모아서 종합소득세 때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뭐 일단 국세청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요새는 뭐 3.3, 토스, 뱅크샐러드 이런 곳에서 엄청 공격적으로 카톡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종소세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종소세 관련돼서 그런 서비스 이용해 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간이과세자분들 계시잖아요. 간이과세자분들은 뭐 부가세 혜택이 있으니까 나는 종소세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에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분들도 꼭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